자, 1차 함수. 이게 몇 쪽이냐면요. 133쪽에 2번. y는 3분의 5x라는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다면 답은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랬죠? 3분의 5x에다가 저 k만큼 양이면 양, 음이면 음대로 그냥 갖다 붙이면 된다고 그랬죠? 갖다 붙이세요. 원래 있던 식의 y축 평행이동 숫자를 갖다 붙여라. 그랬더니 얘가 됐다. 이 식과 같아졌다는 얘기죠. 따라서 k 값은 10. 네. 자, 이 시험에 잘 나오는 두 가지 포인트가 붙었죠. 평행이동, 그 다음에 지나는 점. 일단 평행이동 나오면 식 뒤에 갖다 붙이면 되고, 지나는 점 나오면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잊지 않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y는 ax라는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원래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 붙이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는 지나는 점이 있으면 대입하는 겁니다. 근데 컴마 앞에 있는 게 x값이고 컴마 뒤에 있는 게 y값이니까 차례로 xy 자리에 쟤네를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y는 3으로 바뀌고 이쪽 x는 마이너스 1로 바뀌니까 a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그렇죠? 마이너스 2. 자, a 값 구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를 1로 넘기고 3을 1로 반대로 넘깁시다. 그럼 넘어가면 a가 되고 마이너스 2 있었고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마이너스 3으로.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해줍니다. 오른쪽 그림은 1차 함수 그래프를 이게 밑에 있는 그림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얘를 이용해서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리시오. 1번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죠.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식을 쓰라는 얘기죠. 저기는 저거. 근데 얘가 지금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니까 이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3칸씩 올리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점 0,0도 위로 3칸 가면 여기로 가겠죠. 여기 찍혀있는 점, 이런 점은 좀 좌표점 잡기 편하니까 2, 마이너스 1이죠? 위로 3칸. 하나, 둘, 셋. 여기 찍히겠네요. 이런 것도 위로 3칸. 하나, 둘, 셋 찍고. 하나, 둘, 셋 찍고. 여기도 이렇게 찍어주고. 여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어주고. 그러니까 이 점들을 그냥 자를 대고 쭉 그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식이 되죠. 2번은 이 그래프 얘였던 거죠. 최초에 원점을 지나던 정비례 직선. 걔를 y축 방향으로 뒤는 숫자 크기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에다가 뒤에 마이너스 1을 갖다 붙인 거죠.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그냥 모든 점을 밑으로 한 칸 내리면 돼요. 모든 y좌표를 밑으로 한 칸. 아까 찍었던 좀 편한 점도 있죠. 하나씩 밑으로 이렇게. 이 점 밑으로 한 칸, 이 점도 밑으로 한 칸, 이 점도 밑으로 한 칸. 얘네를 그냥 쭉 하고 또 역시나 좌를 대고 이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아셨죠? 뒤에 있는 저 숫자를 가지고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이제 칸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돼요. 자, 1차 함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2,a. 이거 좀 전에 한 거랑 비슷한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일단 평행이동하게 되면 아까 있는 문제랑 거의 똑같죠? 일단 평행이동하게 되면 그 평행이동한 숫자, y축 평행이동한 숫자 2를 이 뒤에다 갖다 붙이고 그다음 이 점을 지난다라는 말이 나오면 x의 2, y의 a를 이 식에 다시 한번 대입한다. 이 순서인 거죠. y 자리에 대신 a를 넣고 x 자리에 2를 넣어요. 마이너스 3 곱하기 2, 마이너스 6, 플러스 2.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은
네. 주어져 있는 식이 얘인데, 정비례는 아니죠? y는 3분의 2x라는 정비례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근데 걔를 다시 또 y축으로 7만큼 이동하랍니다. 네, 그러면 바뀔 건 없어요. 그 앞에 있었던 식이 뭐든 간에 그 식을 쓰시고 평행이동 숫자 하나만큼 그 뒤에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근데 이제 부호가 안 보이면 앞에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이건 숫자가 계산이 되겠죠? 동량 처리해 주시면 돼요. y는 3분의 2x 플러스 6 이렇게. 아셨죠? 네. 자, 그럼 유형은 하나씩 거의 다 풀었고 뭐 다 봐드린 것 같아요. 그 진도가 많이 안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네, 여기 진도를 나갑시다 그러면. 네? 네. 아, 절편이라는 단어를 요즘에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떡을 잘 안 먹는지 집에서. 절편은 지금 얼핏 들으면 이제 절편하면 떡 생각나죠. 그럼 X절편은 X떡이에요? Y절편은 Y떡이고? 아니 수학 공부하다 말고 갑자기 절편이면 절편이 떡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수학하다 말고 절편 나오니까 좀 어감이 이상하죠? X떡, Y떡? 무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 그림 보니까 X절편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직선이잖아요. 그래프 위에 직선을 그리다 보면 그 직선을 무한히 그리다 보면 물에 무한히 그릴 수는 없잖아요. 일정한 부분까지만 그리는 건데 생각은 무한하다 생각하면 그리는 거죠. 근데 무한히 그리다 보니까 언젠가 이 직선이 언젠가는 X축 위를 언젠가는 지나가겠죠. 어떤 식의 모양이든 간에 직선을 그리다 보면 무한히 뻗다 보면 언젠가는 X축 위에 있는 점을 지나갈 거예요. 그럼 이 직선이 X축과 떡 달라붙은 점 걔를 X절편이라고 해요. Y축과 떡 달라붙어 있는 점 걔를 Y절편이라고 불러요. 아, 그런 의미로 절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가? 하기에는 좀 이상하죠. 아무리 그래도 수학 문제 풀다 말고 X축과 떡 달라붙은 점, Y축과 떡 달라붙는 점, 좀, 근데 여기서 절편은 한자어예요. 이 절은 가른다는 뜻이에요. 절단할 때 그 절자예요. 이 편은 조각할 때 쓰는 편이에요. 가르는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우연찮게 절편하니까 떡 생각나는데, 떡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가르는 조각. 그런 뜻인데, 가르는 조각 그러면 의미가 좀 이상하잖아. 한글식 표현을 좀 부드럽게 써보면, 직선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언젠가는 X축과 만나게 되죠. 그랬을 때, X축과 만날 때, 그 X축과 만나는 교점에 X좌표를 말해요. X절편은 직선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날 때의 교점은 만나는 점을 말하는 겁니다. 교점 좌표를 전부 다 말하는 게 아니고 교점의 X좌표. 얘를 보통 X절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가르는 조각이라는 의미를 직선이 X축과 만날 때 만나는 점의 X좌표. 얘를 X절편이라고 부르고 그럼 Y절편은 뭐 이 말에서 Y만 바꾸면 되겠죠. 그래프가 언젠가 이 직선을 그리다 보면 언젠가는 Y축과 만나가 될 텐데 그 Y축과 만날 때의 교점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고 교점의 Y좌표. 걔를 앞으로는 Y절편이라고 부를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래프를 공부하다 보면 이 절편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지금은 직선에서만 배우지만 나중에는 중3이 되면 1년 후가 되면 중3이 되겠죠. 그때는 2차 함수에서 다시
X절편, Y절편 의미를 또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프를 배우면 늘 그래프가 축과 만나는 그 점들, 그 의미가 꽤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 번 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셨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X절편은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 Y절편은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인데,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X절편은 이게 기본적으로 어디 위에 있는 점이냐면 X축 위의 점이에요. 어쨌든 X축에 있는 점이라는 얘기죠. X축에 찍혀 있는 점이에요.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그러니까 X축에 있는 점의 특징이 뭐냐면 Y좌표가 0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중1 때 여러분 정비례 반비할 때 배웠었어요. 그때 왜 좌표점과 순서점 할 때 그때 배웠던 건데, X축에 있는 모든 점의 특징은 이 점 0,0이고 오른쪽 한 칸 가면 1,0, 한 칸 더 가면 2,0, 한 칸 더 가면 3,0, 4,0, 5,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X축에 있는 점은 X좌표가 계속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서 좌우로 움직이니까. 근데 공통점은 Y가 계속 여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0,0, 1,0, 2,0, 3,0, 4,0, 5,0, 6,0 계속 하다 보니까 내 입에서 Y좌표가 계속 0만 나오네. 그래서 X축을 다른 말로 하면 X축을 수학적 식으로 쓰면 Y는 0이라고 쓰기도 해요. 이건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할게요. 일단 그렇게. 그러니까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 Y가 0이다 보니까 Y가 0일 때 X의 값을 구한 게 이걸 세 글자로 X절편이라고 불러요. 지금 근데 우리는 관계식을 1차 함수를 쓰다 보니까 1차 함수식은 보통 이렇게 써지잖아요. Y는 AX, 이건 정비례죠. 근데 우리는 1차 함수를 배우니까 뒤에 이렇게 숫자가 와도 된다고 그랬죠. B. 그러니까 A와 B는 숫자입니다. 이게 문자가 아니에요. 뭐 2X 플러스 3, 뭐 이런 꼴인 거죠. Y는 AX 플러스 B에서 Y가 0일 때 X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다 보니까 식을 굳이 여기다가 Y에다 0 집어넣어서 여기다가는 0을 집어넣고 그때 이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Y에 0 집어넣으면 식은 이렇게 바뀌고 그때 X값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B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요. 그럼 마이너스 B는 AX가 되고 이 X값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X 앞에 있는 개수를 지우려고. 그럼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와요. A는 1창 앞에 붙어있는 숫자였고 B는 상수항이었죠. 그래서 1창 개수분의 상수항에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그게 실제로는 X 절편 값이 된다라는 건데, 뭐 외워두면 좋고 얘는 뭐 안 외워도 크게 상관없어요. 식을 풀면 되니까. 근데 얘는 얘 있죠? 얘는 저절로 외워질 걸 아마? 너무 쉬워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Y절편은 근데 상대적으로 얘는 Y축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근데 Y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0,0 위로 한 칸 가요? 0,1 위로 한 칸 더 가요? 0,2 0,3 0,4 0,5 0,6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3 Y축에 있는 점의 특징은 X가 다 0이에요. 그래서 Y절편을 구하고 싶으면 X에다가 0 집어넣어서 그때 Y값을 구하는 게 이걸 세 글자로 Y절편이라고 불러요. 식에서는. 근데 1차 함수는 X에다 0 집어넣으면 A 곱하기 0, 0이 되죠. 이게 없어져요. 사라져요. 이 항이. 곱하기 0이 돼서. 그럼 남는 Y값은 얘만 남겠죠. B. 그렇죠?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쉬워서. X에 0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은 B가 돼서 요 뒤에 있는 상수값 B가 Y절편이에요. 식에 써져 있어요. Y절편이. 요 뒤에 있는 숫자가 Y절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게 절편의 의미. 근데 이제 절편을 배우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선을 그리려면 점이 2개 필요한데 이 직선식을 만족하는 그 무수히 많은 점 중에 점 2개를 찾으면 되죠. 근데 보통 우리가 뭐 1 집어넣거나 뭐 마이너스 1 집어넣거나 이럴 때도 있는데
보통은 x값, y값을 0 집어넣으면 계산이 좀 더 단순해지기 때문에 직선 그리기 위한 점 두 개 중에 절편을 찾는 경우도 많고, 특히 y절편은 직선에서는 엄청 자주 쓰입니다. 너무 쉽게 내가 이 직선이 지나는 점 하나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4의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했다고 칠게요. 이거를 그려라 라고 하면, 원래는 이제 여러분 이제 좌표평은 이게, 잠깐만요. 네, 이거 네, 이렇게 좌표 평면을 좀 이렇게 나타내서 y는 2x 플러스 4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보통 이렇게 그려도 된다고 그랬죠? 이게 뭐 그리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적당히 점을 찍으면 돼요. 1차 함수니까 이게 직선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직선이면 점이 몇 개 필요하죠? 2개 점이 필요해요. 그렇죠? 2개 점 중에 아무거나 그냥 뭐 x에 1 집어넣어봤어요. 그럼 y가 6 나오겠죠. 그렇지? x에 2 집어넣으면 y는 뭐 8 나오겠죠. 뭐 이런 식의 점을 찍어도 되는데, 아까 말한 절편을 찍으면 계산이 훨씬 더 단순해져요. 그중에 더 쉬운 거는 y절편이라고 했죠. y절편을 떠올립니다. y절편은 x가 0일 때 y절편을 찾는 건데, x에 0 집어넣으면 아까 말한 이 항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y좌표는 뒤에 있는 숫자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는 4가 y절편이에요. 그럼 그래프를 우리가 계산을 안 해봐도 x에 0 집어넣으면 y가 4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그리고 이왕 찍는 정이면 추가로 x절편의 계산 표현하면 x절편도 찾아도 됩니다. x절편은 x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0이에요. 무조건 x절편, y절편은 둘 중에 하나 0이야. 근데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y절편을 외우세요.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 그럼 반대로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이겠죠. y가 0일 때 어디다가 대입하죠? 여기다 대입해야 되죠. 당연히. y가 0일 때 x값. 이렇게. 맞나요? 그럼 x값 구하려면 이제부터 뭐 하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정식 푸시면 돼요. 4를 넘겨서 x값 구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4는 2x. 양변 2로 나누면 여기는 마이너스 2. 얘는 2로 나누면 없어지고 x. 그럼 y가 0일 때 x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이걸 찍으면 돼요. 이거 좌표점 찍을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 2 컴마는 어디다 찍어요? 원점에서 왼쪽으로 2칸. 여기 찍으면 되잖아. 그럼 y는 0이니까 위아래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이 점에 딱 멈춰져 있는 거예요. y좌표는 4, 0,4, 위로 4칸.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위로만 4칸. 하나, 둘, 셋, 넷. 여기 찍었죠. y좌표가 4. 얘네 둘은 이제 자되고 이렇게 이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 식의 그래프를 그린 거죠. y는 2x 플러스 4. 물론 이런 점도 괜찮아요. 이런 거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었죠. 1,6은 여기쯤에 있을 겁니다. 2,8은 저 위에 있을 테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절편이, 뒤에는 y절편은 너무 대놓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0,4를 지나는구나. 이 점을 찍히는 거죠. 이 점을 찍혀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점을 찍을 때 뭐 이런 걸 찍어도 괜찮고, 이런 거 해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아예 x절편 찾아가지고 x절편 값을 계산해도 괜찮고. 그럼 x절편 찍고 이렇게 두 점을 이으면 직선식이 완성됩니다. 아셨죠?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 그래프를 그리시오. 직선이네요. 네, 어려울 거 없죠. 직선이니까 점 2개 찾는데 가장 만만한 점은 y절편 찍으세요. 얘는 x가 0일 때 y값 찾는데 뒤에는 얘가 y절편이라고 했잖아요. 눈만 있으면 y절편 다 찍어낼 수 있죠. 뒤에 있는 게 1이니까 0,1을 지나는구나. 0,1이면 대충 찍을게요. 여기쯤이라고 합시다. 0,1 원점에서 위로 한 칸 간 거. 근데 이거는 이런 약간 요령은 필요해요. 구하라면 모르겠는데, 굳이 구하라면 구해야 되겠지만, 직선 그릴 때
y절편은 너무 노골적이지만 x절편은 반대로 y가 0일 때 x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y에 0 집어넣으면 식이 조금 불편해져요. x값 구하려면 마이너스 3x를 좌변 넘기겠죠? 플러스 3x는 1이 돼요. 양변 3으로 나누면 이렇게 지워지고 x는 3분의 1이 되죠. 그럼 3분의 1,0을 찍어야 돼요. 근데 이게 3분의 1 찍기가 좀 애매하잖아. 0과 1 사이를 3칸 나눈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칸에 찍어야 되는데 이거 좀 위치 잡기도 좀 애매하고. 이럴 때는 x절편을 구하세요. 그러면 구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직선 그릴 때는 y절편 너무 대놓고 뒤에 나와 있으니까 써먹기는 하겠지만 x절편을 써먹기는 이 상황에서는 좀 점 찍기가 좀 애매하죠. 이럴 때는 요령껏 그냥 다른 점을 찾는 것도 괜찮아요. x에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여기 x에 1 집어넣으세요.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1, 마이너스 3 플러스 1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이 점이 아까보다 훨씬 더 찍기 편한 것 같아요. 이런 점보다는 찍기 편하겠죠. 이게 더 1, 마이너스 2 오른쪽 한 칸, 밑으로 두 칸 여기쯤 찍히겠네요. 1, 마이너스 2 그럼 얘네 둘을 이렇게 또 이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이어주시면 이상이었네요. 네. 이렇게 대략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하라면 구하는데 그런 게 아니면 그냥 계산하기 편한 점들 찍 때 y절편은 너무 대놓고 나와 있기 때문에 써먹는 게 좋고 나머지 한 점은 x절편을 이용하되 지금처럼 x절편을 구하기 좀 곤란할 때 분수로 나오거나 찍기 좀 곤란한 점이 나오면 그때는 다른 점을 찾아서 찍어내시면 돼요. 자, 요거 한번 해보고 바로 옆에 여러분이 한번 해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어진 일차함수 그래프 1, 2를 이용해서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이건 사실 근데 어려울 게 없는 게 표 보고 그냥 그림을 쓰시면 돼요.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1번 그래프가 x축 1번 그래프가 x축과 이게 x축이죠. 만나는 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네요. 이 점의 좌표를 쓰시오. 그러면 2,0이죠. 좌표점을 쓰는 거니까 2,0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럼 1번 점의 x절편은 2가 되는 겁니다. x절편이 뭐라고 그랬죠? y가 0일 때 x 좌표를 쓰는 게 x절편이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위 거는 x축과 만나는 점이고 그 만나는 점의 x 좌표만 유달리 우리는 이름을 따로 부르는데 그 이름이 x절편이라고 했던 거죠. 그럼 y축과 만나는 점 1번이 y축과 만나는 점 어디 있냐면 따로 움직여도 보니까 이번엔 여기 있죠. y축은 이게 y축이니까요. 이게 y축. 그럼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 여기 있잖아요. 이 점의 위치가 원점에서 밑으로 한 칸 갔으니까 0, 마이너스 1. 그럼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에서 유독 y좌표만 따로 이름을 부르는 게 y절편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만 쓰셔야 됩니다. y절편 쓰라면 교점은 y축과 만나는 점은 0, 마이너스 1이지만 y절편 쓰라면 뒤에는 y좌표만 써야지. 이거 교점을 다 쓰시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x절편은 교점 x좌표만,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만. 자, 2번도 해봅시다. 2번 x절편, x축과 만나는 점 여기서 만나죠? 3,0에서 만나네요. 따라서 x절편은 3이 되고요. y축과 만나는 점 여기서 y축과 만나잖아요. 눈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0,4. y절편은 4 이렇게 돼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1다시. 시간은 30초 드릴게요. 바로 옆에 오른쪽. 1번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어디서 만나요? 마이너스 3,0요. 그럼 x절편은? 좋아요. y축과 만나는 점 0, 마이너스 3. 그럼 y절편은? 좋습니다. 2번에 x축과 만나는 점 마이너스 2,0. x절편은? 마이너스 2. y축과 만나는 점 0,4. y절편.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잘하셨습니다. 네. 이제 직접 구하는 거죠.
2-1번. 다음 1차 함수 그래프의 x절편과 y절편을 각각 구하시오. 자, 구해봅시다. 이건 이제 이때부터는 좀 중요하니까 y는 직접 구하는 문제라. 자, 썼어요, 식을. 이 그래프에 뭐 순서와 관계없이 그냥 첫 번째 x절편을 구하라면 x절편은 좀 있다. y절편 부터. 왜? 더 쉬우니까. 요 뒤에 보이잖아요. 마이너스 3. 숫자. x 앞에 있는 개수 말고 뒤에 있는 상수. 그게 y절편이에요. 마이너스 3. 그때 x 값은 0. 네. y절편은 x가 0일 때요. 그럼 반대로 x절편은 y가 0일 때. 그래서 y 0 집어넣으세요. x절편 구하려면 여기 있는 식에 y 값을 알게 됐으니까 집어넣어서 y에 0 대입하래요. 그럼 그때 x 값을 구하면 이게 x절편이니까 이제 방정식 풉시다. x 앞에 있는 계속 양수니까 얘는 놔두고 얘가 1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3은 2x. 그때 이 x 값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x 앞에 있는 숫자 2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x가 나오죠. 약분하고 x는 약분 안 되죠? 2분의 3. x절편은 2분의 3이에요. 그래서 x절편은 2분의 3, y절편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요. (2-1번과) (3-1을) 같이 할게요. 이 문제 그대로. 그럼 이렇게 됐는데 만약 문제가 절편을 구하는 게 아니고 저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하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라는 얘기는 x절편값에다가 뒤에 y좌표 0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이거 어떻게 붙여서. 이게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예요. 그럼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쓰라면 y절편 마이너스 3 앞에다가 0 갖다 쓰시고 이렇게 y축과 만나는 교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됐죠? 네.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3-1로. 3-2로 할게요. 3-2. y는 2x 플러스 1. 자,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번엔 좀 바꿔서 해봅시다. 주어져 있는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그 점의 좌표를 쓰시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는 0. 그치, y에다가 0 집어넣어서 그때 x값 구하는 거예요. 그럼 저 식에다 y 0 집어넣으세요. 우리는 x를 구해야 되죠? 넘깁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은 2x. 2x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x 값을 구하는 거니까 x 앞에 있는 숫자 2로 나눠야 돼요. 이렇게. 그럼 약분되고 그때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0. 이 답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만약 문제가 이렇게 구하라는 게 아니고 x절편을 구하라면 그때는 요거만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찬가지겠죠? 주어진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면 이건 눈 있으면 나쁜다고 그랬죠? 저 뒤에 있는 숫자예요. 저 뒤에 있는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 x에 뭘 대입했죠? 0 대입했죠. y축에 있는 점이니까. x 0 대입해요. 그럼 사라지고 그때 y값은 1. 따라서 점의 좌표를 쓰라면 0,1이라고 쓰는데 여기서 y 절편만 구하라면 1이라고 하시면 돼요. 아셨죠? 저 오른쪽 그래프를 보고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x절편은 네모이다. 그 다음 y절편은 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좀 전에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프를 보니까 직선이 이게 쭉 지나가면서 x축과는 3에서 만나고 y축과는 4에서 만나죠. 그럼 이랬을 때 이 점을 통해서 우리는 x절편을 구할 수 있는데 일단 만나는 교점 x축과 만나는 점은 몇 컴마 몇이에요? 3,0이죠. 따라서 x절편은 3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점, 이 점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은 0,4예요. 따라서 y절편은 4죠. 이렇게 된 거예요. 저 빈칸을 채우면 x절편은 3이다. 따라서 만나는 점은 3,0을 지난다. x축과 만나는 교점 x좌표가 3이다. 그 얘기는 y가 0일 때 x값을 구했더니 3이 된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란 걸 얘기해 주는 거죠. x절편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 쓰는 거예요. x절편은 3이다 이 뜻이 요 말 하나 이 뜻이 이게 세 가지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아, 얘가 3,0을 지난다 뜻이구나. 혹은 x축과 만나는 교점 x좌표가 3이구나 라는 뜻이며 식으로 구할 때는 y에 0 대입하면 그때 x가 3 나온다 뜻이구나. 그렇죠? y에 0 대입하면 그때 x는 3 나온다 뜻이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y절편은 4죠. 이 의미가 이 그래프가 0,4를 지나간다 뜻이고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가 4라는 뜻이고 이 얘기는 x가 0일 때 y가 4라는 뜻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 연습용으로 x절편이 5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저 순서대로 따라보면 첫 번째, 이 단어만 보면 이 직선이 5,0을 지난다 뜻이에요. 그래프가 분명히 5,0이라는 점을 지나가겠구나. 두 번째,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그럼 x축과 만나는 교점에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5이구나 라는 뜻이며 y에 0 집어넣으면 그때 x값이 3 나오는구나 이런 의미예요. 됐죠? 그럼 구분해서 어떤 직선의 y절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럼 의미는 얘가 지나는 점이 0,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점을 지나며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뜻이며 x가 0일 때 그때 y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그러니까 해석이 돼야 돼요. 이 단어 하나를 각각 이 단어 하나씩 보면 1, 2, 3번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주룩하고 같이 떠올라야 돼요. 모르겠으면 이거를 제가 외우기가 좀 선생님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x절편이 5다? 그러면 어쨌든 x값이 5란 뜻이니까 원점에서 오른쪽에 5칸에 있는 점을 찍으세요. 이거에다 5를 표시하죠. 이 점이에요, 이 점. 이 점을 뜻하는 거예요. 이 점. x절편 5이구나. 그럼 이 점을 떠올리시면 돼요. 이 점. 이 점이니까 5,0을 지나는구나. 그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5구나. 그 당연히 y가 0일 때 x값 구하면 그게 5였다는 뜻이구나. 라는 뜻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쯤에 원점의 아래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y값 위치를 이 직선이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고 머릿속에 떠올리라는 얘기를 외우지 말고 이걸 외우려면 어려워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y절편 하면서 이 그림을 떠올리세요. 여기 찍힌다는 뜻이구나.
머릿속으로 그렇죠? 떠올리시면서, 아, 이 점이니까, x좌표가 0인데, y값만 마이너스 2분의 1인 이런 점을 지난다 뜻이고, 그럼 만나는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뜻이고, 그 얘기는 x가 0일 때 y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그러니까 얘랑 어떻게 보면, 어디 갔어요? 여기 잘못 썼죠? 5입니다. 이게 왜 3이에요? 네. 1번과 3번은 그냥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점의 좌표를 썼느냐, 아니면 이렇게 x, y를 따로따로 썼느냐의 차이점이지, 뭐 똑같은 말인 거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익숙하게 하시면 이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세 문제 다 푸시고, 잠깐 5분 쉬었다 합시다.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우리가 x좌편, y좌편을 구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직선을 좀 더 편하게 그리고자 하는 부분은 없잖아 있으니까, 직선식을 보고 여러 가지 점을 입혀도 되겠지만 절편을 통해서 x축, y축을 지나는 점을 찍고 선을 그으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나온 대로 y는 여기다 쓸게요. 위에 있는 내용은 여기 있는 문제를 풀면 저대로 될 것 같으니까, 자, 이 그래프를 여기 좌표 표면에 그려보랍니다. 그러면 점 두 개 필요하죠. 근데 자꾸 선생님이 예를 들어둔 이유가 꼭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예를, 뭐 x에 1 집어넣었죠. x에 1 집어넣으면, x에 2 집어넣었다 칩시다. 2 집어넣어요.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거기다 2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나고, x에다가 뭐 마이너스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에 2를 더하면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 점을 이렇게 좌표 평면에 찍어도 괜찮아요. 2, 마이너스 2, 여기쯤에 찍힐 테고요. 오른쪽 2칸, 아래로 2칸. 마이너스 1, 4, 왼쪽 한 칸, 위로 4칸. 여기쯤에 찍히겠죠. 하나, 둘, 셋. 여기쯤에 찍힐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이렇게 자를 대고 쭉 그으면 돼요. 이렇게. 네,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겁니다. 그래도 되는데, 절편이 좀 쉬워 보이니까, 특히 y절편은, 뒤에 있는 숫자가 y절편이잖아요. x가 0일 때 y값. 0,2, 여기쯤. 그 다음에 x절편, y가 0일 때, 이건 계산을 해야 되죠. y가 0일 때, 그때 x값. 이 길로 넘어가면 2x는 2, 양변 2로 나누면 x는 1. 따라서 y가 0이 되면 x는 1 나왔죠. 이 그래프는 1,0을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쯤을 지나간다는 뜻이죠. 1,0. x절편과 y절편을 찍고 직선을 그어도 어차피 얘랑 똑같은 직선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직선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점을 계산하는 것도 틀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절편을 위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상대 비교해보면 절대적이지 않는, 이 절대적이라는 말과 상대적인 말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무조건이라는 뜻은 아니고 비교적 절편을 이용하는 게 계산식이 좀 단편하고 단조롭고, 그 뒤에 y절편 너무 대놓고 숫자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계산할 필요도 없이 0,2를 지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절편을 이용하는 게 나름 나쁘지 않다라는 편이에요. 이런 거 한 번 더 봅시다. 자, 다음 그래프를 절편을 위해서 찍어보자라는 거죠. 다른 것도 괜찮지만 일단 절편으로. 대놓고 여기 있잖아요. 대놓고. 뒤에 있는 숫자 0,2 여기를 지나는구나. y절편이니까. 그 다음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x에 대한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넘깁니다. x가 있는 식을. 2분의 1x는 2가 되고, x값을 구하려면 분모 2를 지워야죠. 그래서 분모 2를 지우기 위해서 양변에 이렇게 2를 곱해줘요. 그럼 얘랑 이렇게 지워지고 x가 남고 2는 4. 그럼 y에 0 집어넣었던 x가 4 나온다는 뜻은 이게 x절편이 4라는 뜻이죠. 그래서 4,0이라는 점을 이 직선이 지나고, y절편은 2이므로 0,2라는 점을 이 직선이 지난다.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0,2는 아까 찍어놨고 4,0은 여기다 찍고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이으면 된다.
네, 그러면 된다. 자, 1차 함수 그래프를 X절편과 Y절편 이용해서 그려보시오. 일단 너무 대놓고 Y절편 나와있죠? 0,-1을 지나갑니다. 여기를 지나가요. 근데 X절편 찾아야 되니까 X절편 Y가 0일 때 요 X값 찾아야 돼요. 3분의 1X 마이너스 1. 이번에는 X를 넘기는 것보다는 숫자를 넘기는 게 낫겠죠? 마이너스를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되고 이렇게 3분의 1X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X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양변의 분모 3을 지워야 돼서 양변의 3을 곱해요. 그럼 이게 지워지고 이제 X가 남고 그 X는 3이 되겠네요. 3,0이라는 점을 지난다가 돼요. 3,0 찍어요. X 3일 때 Y 0입니다. 3,0을 지납니다. 여기겠죠? 얘네 둘을 이렇게 자를 대고 이렇게 찍 거두시면 됩니다. 대략 이렇게 거두시면 됩니다. 네. 저런 느낌이면 돼요. 여기다 3 쓰고 여기 마이너스 1 쓰고 선생님 지금 그리다 보면 살짝 삐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상 더 두 점을 지난다는 걸 잘 표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약간 삐뚤삐뚤해도 괜찮아요. 선생님 이게 프로그램이라 이게 딱 직선이 그어지는데 뭐 그러다 보면 약간 여러분이 그리다 보면 조금 이렇게 좀 간격이 약간 삐뚤삐뚤할 수도 있겠죠. 너무 삐뚤삐뚤한 문제인데 사람이니까 나는 반듯하게 그린다고 그랬는데 약간 저렇게 구부러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막 지우고 또 자대 긋고 또 지우고 이러지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는 거니까 반듯하게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과제가 될 테고 이제 여기로 갑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이거 일단 오늘 설명을 해야 돼요. 기울기의 뜻을 알고 구해보자 라는 건데 그때 말했었죠? 저번에 얼핏 한번 수업할 때 말했었는데 1차 함수는 보통 이렇게 써지죠. y는 ax 플러스 b. 아직도 이 a, b에 대한 의미를 너무 헷갈리는 분이 계신데 함수는 기본적으로 y가 나와요. 그 기본적으로 x가 나와. 근데 이제 우리가 1차 함수를 배우다 보니까 x 앞에 어떤 개수, x에 곱해지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보이면 1이 생략돼 있는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인 거고 그 뒤에 상수가 있을 수 있잖아. 그치? 1차 함수니까 1차식이면 되는 거니까 숫자가 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게 1차니까. 그럼 뒤에 플러스 3이 왔어요. 근데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꼭 1차 함수가 꼭 x 앞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2며 숫자가 3이라고 어떻게 누가 꼭 장담합니까? 이게 올 수도 있고 얘가 7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x하고 뒤에 있는 숫자는 자꾸 제각각 바뀌는 거야. 근데 그 바뀌는 숫자를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이게 어떤 숫자로 바뀔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두는 것 뿐이에요. A, B라고 원래는 숫자들인데 저 A, B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겠지만 어떤 숫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다고 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숫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 이걸 배웠잖아요. 뒤에 있는 이 B의 정체, 뒤에 있는 상수의 정체는 X가 0일 때 그때 Y 값이 B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Y절편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1차 함수의 뒤에는 숫자 B의 정체는 Y절편이다. 혹은 Y절편이라 이해도 되지만 이럴 수도 있죠. Y는 AX의 그래프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예요. Y절편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Y는 AX라는 정비례 그래프, 원점을 지나도 직선을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A, 이 A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이 A는 뭡니까? 그러면 이 A는 여기 세 글자, 기울기예요. 정말 중요한 편입니다. 기울기. 네, 수능에도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를 세 글자로 기울기라고 말해요. 직선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 직선이 얼만큼 기울어져 있습니까? 여기 직선 있잖아요. 예. 이 직선이 얼만큼 기울어져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수학 선생님이 학생들이 선생님 이 직선은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다 말할 수 있죠? 라고 하는데 수학 선생님이 여기는 이만큼 기울어져 있어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수치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수치로. 그 수치로 표현할 때 x 앞에 있는 개수가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정비례랑 연결되어 있죠. 정비례에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y는 2x의 그래프를 그리라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면 y는 4x의 그래프를 그리라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죠. 그래서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y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x 앞에 있는 숫자가 이 직선이 기울어지는 정도를 뜻하고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이 기울어진 정도가 좀 더 급해진다는 뜻이죠. 반대로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기울어지는 정도가 좀 완만해지는, 경사가 좀 급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울어진 정도를 뜻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았어. 저 x 앞에 있는 개수가 이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 얼마큼 기울어졌습니까를 수치로 표현한 거래. 그렇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구하지? 그걸 어떻게 수치로 계산하지? 계산법을 여기서 익히는 거예요.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비율을 기울기라 말하며 계산법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자, 보시면 좀 더 위로 올릴게요. 좀 전에 말한 대로 y는 2x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일단 쉬운 걸 해놨어요. 그 x 앞에 있는 개수가 2예요. 근데 이 2가 이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인 기울기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이게 점을 찍어봤어요. 쟤는 0,0을 지나가잖아요. 그 x에 1 집어넣으면 y가 2가 나와요. 그렇죠? 이걸 x에다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죠. 1,2라는 점을 지나가요. 그 x에 2를 집어넣으면 y값은 4가 나오죠. 여기 2,4라는 점을 지나요.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가 마이너스 2 나옵니다.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가 마이너스 여기쯤 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이러한 직선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직선. 이래요. 근데 좀 전에 뭐라고 그랬었냐면 저 책 위에 이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는 뭐 이상한 말이 나와요. 처음 듣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학생들이 기울기 좀 어려워합니다. 단어가 일단 어렵기 때문에. 기울기는 x 앞에 있는 개수를 뜻하며 그게 직선이 기울어지는 정도를 말하고 그걸 구하려면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면 예를 들어 이 직선이 여기 점 0,0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1,2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할 때 x가 1만큼 커져요. 그럼 y는 얼마만큼 커지냐면 2만큼 커져요. 그렇죠? 근데 이 원점을 만약 꼭 원점이 기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원점에서 1,2는 이러한 특징을 갖는데 원점에서 2,4로 가려면 x가 2만큼 커져요. 그때는 그럼 y가 얼마큼 커지냐면 4만큼 커져요. 이해돼요? 여기서는 이 점에서 x가 왼쪽으로 1만큼 작아져요. 이 점을 이동할 때 원점에서 이 점 가려면 그러면 밑으로 다시 2칸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계속 다음 점 가는데 이걸 쓰다 보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동하려면 이쪽으로 이동하려면 x가 얼만큼 커지냐면 1에서 0을 뺀 숫자만큼 커지고 y는 0에서 2로 가려면 2에서 0을 뺀 숫자만큼 커지죠. 결국은 x 한 칸 커지면 y는 2칸 커진다는 뜻이에요. 이걸 약분하면 2가 나오는데 이 2가 어디냐면 여기 있는 숫자예요. x 앞에 있는 숫자. 0,0이라는 숫자를 이걸 기준으로 아까 했던 이 그래프 위에는 2,4 있죠? 2,4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x의 증가량이라는 뜻은 x가 얼마만큼 변화했습니까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가려면 오른쪽 두 칸인데 이 오른쪽 두 칸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오른쪽에 있는 점인 2에서 왼쪽에 있는 점인 0을 빼겠다는 얘기죠. x좌표를. 그 x가 오른쪽 두 칸 가면 y는 2,4까지 위로 4칸 가는데 이 위로 4칸이 점 2,4의 y좌표에서 점 0,0의 y좌표인 0을 이렇게 빼면 이 값이 나와요. y좌표에서 y좌표를 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오른쪽 두 칸 갈 때 y값이 위로 4칸 간다는 뜻이라 이걸 약분하게 되면 2가 나오고 이 2가 이겁니다. x 앞에 있는 개수, 기울기가 뜻하는 거죠. 한 번 더, 여기까지. 여기 이 원점 0,0에서 이렇게 이동하려고 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이 점도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근데 0,0에서 마이너스 1,로 간다는 뜻은 x값이 그죠? 1만큼 작아졌는데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 여기 있는 점, x 앞에서 여기 있는 점을 빼줘요. 그리고 y좌표도 순서대로 여기서 여기를 빼줘요.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약분하면 똑같이 2가 나와요. 여기는 숫자.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직선 위에 이제 이걸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직선이 있고 직선 위에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점을 네모, 세모라고 합시다. 직선 위에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점을 별, 동그라미라고 합시다.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면 구하는 공식은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을 순서대로 빼주되 x 좌표끼리 이렇게 빼요. x 좌표끼리 별에서 네모를 빼줘요. 그럼 y좌표도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빼줘요. 같은 순서대로, 같은 방향대로. 동그라미에서 세모를 빼줘요. 그럼 기울기가 나와요. 그냥 개수값이 기울기인 거 아니에요? 네? 개수값이 그냥 기울기인 거 아니에요? 써 있으면 그걸 기울기라 말하면 됩니다. 근데 안 써 있으면 이렇게 두 점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할 때는 다음 같은 방식으로. 근데 빼는 순서를 누가 임의로 꼭 여기서 여기를 빼라고 정한 건 없잖아요. 문제를 봐도 꼭 어느 점에서 어느 점 빼세요란 말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두 점을 잇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 빼는 순서를 반대로 빼도 괜찮아요. 이쪽으로 빼도 괜찮다는 얘기죠. 네모에서 별을 뺍니다. 단 조심할 거는 x를 이쪽에서 이쪽을 빼는 방향을 선택했다면 y 좌표도 같은 순서로 빼는 거를 선택해야 돼요. 세모에서 동그라미를 뺍니다. 하지만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정말 그럴까요?를 한번 볼까요? 정말 그런가요?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여기 직선에 1,2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근데 여기 있는 점에 2,6이라는 점이 있었어요. 이랬을 때 이 직선, 이 두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 은서가 말한 대로 x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이게 나와 있으면 갖다 쓰면 돼. x 앞에 숫자를 보고 얘가 기울기야 라고 갖다 쓰면 되는데 안 나와 있으면 점을 보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럼 점을 구할 때 빼는 순서를 그냥 네가 임의로 정하시면 돼요. 빼기 편한 순서로. 난 이게 빼기 편한 것 같으면 이렇게 빼세요. 1에서 2를 빼요. 대신에 x를 빼는 순서를 분모에 두면 y를 빼는 걸 분자에 두는데 빼는 순서를 같이 빼라는 얘기죠. 이렇게. x는 이렇게 빼고 y는 이렇게 반대로 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답이 틀립니다. 순서만 지키면 돼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난 이렇게 빼는 것보다는 이렇게 빼는 게 편해 보여. 그럼 2에서 1을 빼세요. 그럼 y도 이렇게 빼면 돼요. 6에서 1을 뺀 것을 분자에 두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나 저렇게 풀어나 답이 똑같은 게 얘를 빼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얘는 1분의 4가 나오는데 약분하면 둘 다 4예요. 어떻게 빼도 답은 똑같아요. 왔다 갔다만 안 빼면 된다는 얘기죠. 이쪽 빼고 저쪽 빼고 하지 말고 이 순서면 y도 이 순서. x가 이 순서면 y도 이 순서. 그 순서를 빼면 기울기는 항상 같은 값이 나타납니다. 아셨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직선이 있는 두 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책에서 이제 일반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한 기호를 쓰는데 가끔 이제 어떤 책에는 이렇게 써 있거든요. 직선이 있고 직선 위에 여기 점이 있어요. 이건 예를 든 거잖아. 근데 매번 저런 숫자를 예를 들 수는 없으니까 얘를 x1, y1 얘를 x2, y2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직선 위에 두 개 점이 있는데 그 점의 한 점,
한 점인데 이 x랑 이 xy랑 이 xy는 숫자가 좀 다를 거 아니야. 다를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x 앞에 첫 번째, y 앞에 첫 번째라는 뜻이라면 얘는 그냥 순서대로 x 앞에 두 번째, y 앞에 두 번째 서로 다른 점일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일반화돼서 나왔을 때 구체적인 숫자가 아닌 그냥 만약 예를 들어 이런 문자를 쓴다면 그러면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은 한글로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선생님 증가량을 쓰다 보니까 증가량은 계속 커져야 되고 덧셈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우리 계산할 때 마이너스도 나오던데? 그럼 이건 증가량이 아닌 감소량 아닌가요? 이건 그냥 이게 학생들 오해 소리가 있는데 증가량이라고 해서 이 증가가 꼭 플러스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변화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고등학교 가면 이거를 변화량 혹은 증분이라고 하거든. 근데 지금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워요. 이거를 증가량, 무조건 커진다, 무조건 덧셈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x 값의 변화, y 값의 변화, x 값의 차이, y 값의 차이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빼는 순서에 맞춰서. 아시겠죠? 그걸 쓸 때는 이렇게 두 가지로 x의 증가량이라는 뜻은 x 좌표끼리 뺀 값이에요. x끼리 뺀 값. y의 증가량은 y끼리 뺀 값이에요. 그걸 분모 분자에 쓰시면 돼요. 네. x끼리 뺀 값. x2 마이너스 x1. y끼리 뺀 값. 근데 y끼리 뺄 때 이게 반대로 빼면 안 된다고요. 같은 순서대로. 이렇게 뺐으면 너도 이렇게 빼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되는데 상황에 따라 반대 빼도 돼요. 이렇게 빼도 돼. x1 빼기 x2 대신에 순서만. 그럼 나도 이렇게 뺄래. y1 빼기 y2 이렇게 두 점을 가지고 x 좌표끼리 뺀 것 분의 순서대로 y 좌표끼리 뺀 것 계산하면 이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인 기울기, 달리 말하면 x의 개수를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죠. y는 ax 플러스 b 할 때 이 a 값을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셨죠? 그럼 직선이 지나는 y절편을 알고 이 직선이 지나는 기울기만 알면 식을 완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y절편 알고 기울기 알아내면 식을 완성하는데 y절편은 x에 0 집어넣어서 y값 혹은 그래프가 y축과 만날 때 y좌표 기울기는 이런 방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런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네모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기울기라고 되어 있죠. 기울기? 직선 위에 두 점을 잡으래요.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두 점을 잡은 거죠. 다른 점도 괜찮지만 책에서는 이렇게 두 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0,2가 되고 0,3이네요. 네, 죄송해요. 0,3이 되고 이 점의 좌표는 4,1이 되죠. 그래서 기울기를 구할 때 x의 증가량분에 이렇게 두 점을 썼어요. x 0,3, 4,1. 네, 책에서는 이렇게 뺀 것 같죠? 4가 난 거 봐서는 4 빼기 0. 그럼 y도 이렇게 빼야 돼요. 1 빼기 3. 그럼 분자는 마이너스 2.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기울기를 갖는다. 이게 x의 개수다. y는 ax 플러스 b 할 때 이 a 값을 이렇게 찾아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일단 저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b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기울기를 알아냈으니까 다 쓰면 돼요. 근데 고맙게도 얘는 뭐도 알고 있죠? y절편도 알고 있죠. 3. 끝났어요. 식이 완성된 거예요. 이것도 여러 가지 점이 있는데 책은 이렇게 두 점을 잡았죠. 이 점과 이 점. 점을 써봤죠? 0,-3이에요. 잘 봐야 돼요. 3,0이에요. 근데 분자에 3 썼잖아. 꼭 이거 따라 쓸 필요는 없지만 3을 쓴 거 봐서는 이 순서대로 뺀 것 같아요. 분자를 0 빼기 마이너스 3 이렇게 y좌표끼리 뺀 것. 그럼 x도 이 순서대로 빼야 되겠죠. 3 빼기 0 3
3분의 3 약분하면 1. 이 직선은 y는 1x 플러스 b 이렇게 간다죠. 기울기를 알았으니까. 1은 필요하면 생략해도 되고 괜찮고요. 그리고 얘는 y절편이잖아요.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교점 마이너스 3이 있네요. 그럼 이거 지워내고 여기다 마이너스 3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완성된 식 y는 x 마이너스 3. 저게 저 직선의 이름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거 뭐 눈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2-1번. 다음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1번 얼마예요, 기울기? 2. 2번 답은? 마이너스 1. x 앞에는 개수가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써져 있잖아요. 써져 있는 게 읽어주면 돼요. 2, 기울기가 2고, 얘는 기울기 x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 기울기 얼마죠? 마이너스 5. 기울기? 얘 y절편. 3, 여기 y절편. 1,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건 좀 전에 연습한 거죠? 빼는 순서, 빼는 방식.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책은 저렇게 뺐는데, 4에서 1을 빼라고 시켰죠? 이렇게 빼봐. 라는 뜻이에요. 그럼 4 빼기 1. 그럼 y도 이렇게 빼. 8 빼기 2. 그럼 3분의 6 약분하면 2가 된다. 근데 꼭 저렇게 뺄 필요 없다. 반대로 빼도 된다. 이렇게 뺐어요. 1 빼기 4 분의 x좌표를 뺀 거를 분모, y좌표 뺀 값을 분자. 2 빼기 8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 약분하면 똑같이 2. 아무렇게 빼도 된다. 앞뒤는 상관없다. 순서만 잘 지켜라. x 순서, y 순서 같은 방향으로. 그러면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자, 4-1번 문제. 자,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기울기만 말하지만 나중에는 기울기만 말하진 않을 거예요. 막 y절편도 붙여놓고 뭐 몇 사분면을 지납니까? 이런 얘기도 할 텐데 뭐 한 개면 같이 해봅시다. 같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그렇다. x 앞에 있는 개수를 쓰는 게 기울기인데 기울기 마이너스 4분의 3 맞다. 기울기는 틀렸다. 그쵸? 이거는 y가 아니고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좌표 뺀 거를 분모, y좌표 뺀 거를 분자해둬야 된다. 이거는 맞지만 이쪽이 틀렸다. 지금 x값이 4만큼 증가할 때 y값이 3만큼 감소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었죠? 그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였는데 이 말이 맞냐는 거죠. x의 증가량을 만약 4로 본다면 4만큼 증가 플러스니까요. 그 증가란 말 안 써도 돼요. 앞에 플러스가 보이니까. x의 증가량을 4로 본다면 y의 증가량은 3이 아닌 이렇게 봐야죠. 이 마이너스 누군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x든 y든 누군가 이 마이너스를 가져가야 돼요. 버릴 수는 없잖아. 근데 책에서는 x의 증가량을 4, 양수로 봤으니까 당연히 y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3이에요. 안 보이네요? 네.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이럴 때 x의 증가량이 플러스 4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4만큼 커진다는 뜻이거든. x가 4만큼 커질 때, x가 4만큼 증가할 때 y는 3만큼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3만큼 감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혹시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왜 꼭 y가 이 마이너스를 가져가야 되나요? 마이너스가 x가 가져가면 안 되는 겁니까? 됩니다. x의 증가량을 이번에는 마이너스 4로 봐요. x의 증가량을 마이너스 4로. 그럼 y의 증가량은 여기 3이 남죠? 3으로. 그럼 이 표현은 x가 4만큼 감소할 때 y는 3만큼 증가합니다. 이건 틀린 겁니까? 아니요.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둘 중에 누구 하나는 음수를 가져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안 쓰냐면, 책은 왜 저렇게 썼냐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으니까요. 저렇게 쓴 거 아닐까요? 또 틀린 말은 아닌데, 주로 책은 이렇게 쓰는 이유가, 왜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이거 연습했었잖아요. 정비례 반비례 할 때, 원점을 지나는 직선 할 때, 이 A 값이 양수이면, 그래프는 어느 쪽, 어디로 간다고 그랬냐면, 오른쪽이라는 강제시키죠. 오른쪽. 일단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그려봐. 근데 y가 위로 가네? 그럼 x가 커질 때 y도 커진다 뜻이니 이 그래프를 우리는 증가라고 부르자. 라고 했고, 만약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건 a가 음수일 때였죠. 정비례가. 그럼 얘는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그리면 오른쪽을 강요하죠. 그럼 내 손이 쭉 따라서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아래로 갑니다.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합니다. 이 그래프를 감소라 불러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뜻할 때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무조건 x는 증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x는 커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그리는 겁니다. 근데 얘처럼 x 앞에 음수를 주게 되면 틀린 건 아닌데 x에 음수를 주게 되면 이게 4만큼 감소하는 거거든. 그럼 x를 증가하게 만들고 y의 증가냐 감소에 따라서 이 그래프를 증가 감소라고 정의하고 수학적으로 약속을 한 건데 x를 왼쪽으로 그리겠다는 뜻이야. 이 말은 4만큼 감소한다. 왼쪽으로 4칸 그리겠다. 그러니까 x를 감소시키면 반대로 y도 감소하는 게 맞고 x를 감소하게 되면 반대로 y는 증가하는 게 맞는데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증가 감소의 용어로 잘 쓰진 않기 때문에 일단 웬만하면 x는 양수로 하는 게 좋아요. 혹시 음수 있으면 그 음수는 y가 가져가는 겁니다. 아셨죠?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보통 저렇게 많이 표현하니까 책이 괜히 저렇게 써준 게 아니다. 보통 저렇게 표현해준다. x가 양을 가져가고 y가 양을 가져가든 아니면 음을 가져가든 나머지 부호를 y가 가져가고 일단 x는 무조건 양을 가져가는 쪽으로 집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점 1,0과 2,3을 지나는 기울기를 구하라는데 구하는 방식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2에서 1을 뺀 것, 3에서 0을 뺀 것. 그거 아니면 1에서 2를 뺀 것, 0에서 3을 뺀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랐어야 돼요. 이거 틀렸잖아요? 2에서 1을 뺐으면 y가 이렇게 뺐으면 y도 이렇게 빼야 되는 데는 반대로 뺐잖아요. x는 이렇게 빼고 y는 이렇게 빼고 그러면 안 맞는다니까. 이건 틀렸어요. 이게 맞는 표현이죠. 여기. 니은이 맞는 표현이다. 여기까지 합니다. 140페이지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다 풀어야 돼. 네? 프린트. 아니요. 프린트는 일단 오늘 갈 때 프린트는 놓고 하세요. 선생님이 채점해야 되니까. 여기 좋아하는 뭐예요? 그냥 거기다 놓으세요. 이름 써서 나갈 때 저기다 올려놓으시면 돼요. 자기 거.